보통 이제 어깨나 등 쪽 이런 쪽이 담이 온 것처럼 그 정도 이상의 통증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힘을 많이 쓰는 일이 되놓으니까 뭐 들락하면은 그 힘을 갖다가 이제 못 쓰니까 그게 최고 불편한 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픈 게 이제 뭐 통증이 오니까 목에 통증이 많이 예 목이 잠을 못 자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뼈. 고개를 돌리고 몸의 균형을 잡는 모든 순간, 그 중심엔 척추의 시작인 경추가 있습니다. 예전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오시는 목 통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그러니까 누구나 저절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중에 하나인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디스크, 협착증 이런 통증으로 오셨다면, 요즘은 특히 젊은 층에서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생기는 그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가 틀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통증, 그게 원인이 된 통증들이 많이,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목을 지탱하는 경추.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처음엔 단순한 뻣뻣함과 통증으로 시작되지만 팔 저림과 감각 저하, 심할 땐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통증을 잡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시술로 지키는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통증의 원인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삶의 질을 지키는 치료를 고민하는 마취 통증 의학과 전문의 이원호 원장. 왼손이 저리고 목과 어깨 쪽으로 불편한 증상이 있었다는 박시영 씨. 파스부터 찜질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보통 이제 어깨나 등 쪽 이런 쪽이 속히 말해서 뭐 이제 담이 온 것처럼 그 정도 이상의 통증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같은 자세로 이제 뭐 한 10여 초 정도 지나고 나면 통증이 좀 심하게 왔습니다. 팔을 어떤 편한 위치까지 계속 좀 움직여줘야지 좀 통증이 좀 감소하고, 그리고 뭐 평상시에 계속 이제 어느 정도의 통증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대부분 통증은 충분히 쉬어주면 호전되지만 지속적인 증상이 있다면 팔 저림이나 마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불편한 거는 이제 세수나 이제 머리 감을 때 이제 손이 이제 왼쪽 손이 제 맘같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똑같이 이제 세안을 한다고 같은 손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왼손이 조금 더디게 움직입니다. 손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게 된 다음에야 덜컥 겁이 났다고 하는데요.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과 침 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받아봤지만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 속에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 정밀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해봤더니 그 경추, 7개 경추 중에 6번, 7번 사이 왼쪽 빠지는 신경 구멍 쪽에 협착증과 함께 약간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상으로는 이 CT 사진인데요. 이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협착증이 관찰이 되고요. 신경이 나가는 길이 많이 좁아져 있어요. 물론 오른쪽도 좁습니다. 오른쪽도 좁지만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현저하게 좁아져 있고. 협착증입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좁아진 건데요. 신경이 압박돼 팔이 저리고 불편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작을 하면 좀 편하세요? 뭐 팔을 좀 올리고 있거나 조금 덜해지는 게 있어요? 손으로 받치고 있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뒤로 제낍니다. 이럴 때는 괜찮으시죠? 네. 자, 반대쪽으로 끝까지 제끼세요. 뒤로 제낍니다. 이러면 뭔가 증상이 와요? 어떤 게? 팔이 저립니까? 이쪽이 아픕니까? 뒤쪽이 쪽 아파요. 이 뒤에도 아프신가요? 여기보다는 아래쪽인가요? 네. 날개 쪽으로? 네. 환자가 언제 불편하고 통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극심한 통증이 생긴 지는 오래되지 않은 급성기인데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네, 힘이 확실히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오른쪽에 비해서 미는 힘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힘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극심한 통증이 아니라서 수술보다는 시술로 치료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눌려있는 신경에 가장 가깝게 그 자리까지 카테터를 넣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겁니다. 시간은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신경성형술을 시행할 겁니다. 절개 없이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자, 위치 찾을 건데 갑자기 뜨끔해요. 인대가 폭 뚫리는 거거든요. 네, 뜨끔.
그리고 조영제를 써서 위치가 맞나 확인을 할 거예요. 조영제는 엑스레이나 영상 장비에 잘 보이도록 도와주는 약물인데요. 신경 주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죠. 신경이 꼭 눌려 있는 부위에 약이 지금 닿고 있고요. 약이 통과되는 거 확인했어요. 좀 약이 들어가요. 목에는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들이 지나다니고 척추 동맥은 소내로 올라가기 때문에 혈관을 다치게 하거나 하면 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바늘을 사용해서 병변이 있는 부위에 직접 약을 전달한다, 주사를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바늘은 혈관이나 신경에 상처를 줄 수 있고 특히 혈관을 찢거나 또 혈관 안에 약을 주사하게 되는 중대한 그 부작용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경추에서는 저희가 이런 카테터를 쓰게 되는데요. 이 카테터는 안에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빼면 플라스틱만 남습니다. 그래서 병변에 있는 그 위치까지 가서 약을 주사를 해서 그 부위에 신경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협착이 되면서 신경이 통로가 막혀 있던 곳인데 요 까맣게 약이 통과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얘기는 신경의 붓기를 빼기 위해서 그 적합한 부위에 약이 주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교적 오늘은 한 군데고 간단한 시술이라서 환자에게도 통증이 없고 무리 없이 빨리 잘 끝났습니다. 제작진은 회복 중인 박시영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다행히 통증이 줄고 불편했던 감각도 한결 나아졌다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꾸준한 관리와 재활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팔을 이렇게 입기가 힘들어서 요 오른손을 받치고 있었는데 어깨 통증 때문에 오늘 뭐 그렇지 않아도 그냥 자세가 편안하고요. 뭐 이게 이 어깨의 가동 범위라는 게 이런 것들도 지금 어제는 한 요 정도까지밖에 안 올랐는데 지금 확연하게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등에 있던 통증이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예, 손에 약간 저림은 조금 남아 있는데 요거는 원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요건 수일 내로 이게 증상이 완화가 된다 하시더라고요. 앞전에는 한 6개월 정도 이제 체중 관리나 이제 뭐 건강 때문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에 좀 무게가 하중이 가는 운동을 했어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는 좀 이제 무리가 가지 않는 이제 유산소 운동이나 아니면 수영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운동을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건강 관리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퇴직 후 활기찬 인생 2막을 꿈꿨지만 통증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허리, 이번엔 목이 말썽인데요. 한 1년 전부터 목이 항상 뻐근했거든요. 뻐근하고 이래 돌리면 좀 약간 통증도 있고 이랬거든요. 보통 뭐 나이 드니까 어깨 뭉치가 그런갑다 하고 뭐 이래 목 운동하고 뭐 어깨를 주무리고 뭐 이 정도 하다가 2월 초에 갑자기 딱 통증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가 그 집 근처 통증의학과 가가 이제 뭐 주사도 맞고 뭐 물리치료도 하고 했는데 차도가 없고 이 오른쪽 귀 뒤쪽에 후두부 쪽의 통증이랑 오른쪽 견갑골 상완 상박 쪽으로 가는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셨고요. 신경 성형술을 시행하기로 했고 MRI와 CT상에서 오른쪽 5번, 6번 그 신경 구멍 사이에 약간의 협착증이 관찰됐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불편해하시는 오른쪽 방사통은 6번 신경에 의한 방사통으로 MRI나 CT상으로도 증상과 검사 결과가 적합했습니다. 목이 항상 뻐근했지만 참고 넘겼는데 허리 치료를 하면서 목 주위를 검사했는데 협착증이었습니다. 원인은 그 6번 신경이 나오는 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5번, 6번 사이로 그 지나오면서 나오는 신경이 6번 신경인데 그 6번 신경이 협착, 좁아진 그 구멍에 의해서 많이 자극을 받은 상태, 염증이 생긴 상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가장 자극이 심한 부위에 신경 성형술을 시행했는데요. 요 귀 뒤에 목 통증은 지금 남아 있나요?
귀 뒤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때 주사 치료하고 없어지신 거고 팔은 팔로 날개 축주로 팔로 여기 뒤쪽으로 삼두근 쪽으로 통증이 남아 있다 하셨는데 그게 처음이랑 비교하면 몇 % 정도시고 남아 있는 건가요? 처음에 비교하면 이게 약간 느낄 정도. 느낄 정도. 네. 카테터를 넣는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경추 후두부 쪽이 아픈 그쪽에 주사를 하고 그리고 목에 주사 치료는 2번 했잖아요. 일주일 간격으로.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조금씩 경과가 더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주사 치료를 하고 주사 치료는 끝내고 나머지는 약 드시는 거, 경구약 드시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성형술로 주요 병변은 치료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주사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약물로 염증과 자극을 가라앉히는 것이 이번 치료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주사 치료를 한 거는 5번, 6번 사이로 바늘이 들어가서 좁아진 신경이 지나가는 길, 이게 신경의 모양입니다. 충분히 약이 적셔지도록 주사를 했고 치료는 잘 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잔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병변에 있는 그 부위에 약을 한 번 더 충분히 투여를 한 것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 하지만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허리와 목 통증을 겪으며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다는 여희태 씨. 이제는 통증이 가라앉아 건강을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뭐 조금 뭐 대충 하다가 뭐 말다가 내 그랬었지요. 그래 이제 아프고 나서는 이제 몸이 아프니까 뭐 좀 예방도 해야 되고 또 몸도 건강해야 뭐 생활하는 것도 즐겁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맨손 체조, 스트레칭법을 배웠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천하니 어깨 통증이 한결 줄었답니다. 도수 치료 받으러 가가지고 뭐 맨손 체조하고 이래 이제 또 스트레칭하고 그 이제 어깨 부분에 도움되는 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몇 가지 같이 주더라고요. 근육이 좀 풀리가지고 편안해요 보면. 그래. 그 통증도 좀 줄어들고. 진짜 건강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여희태 씨. 이제 건강해진 몸으로 꿈꿔왔던 행복한 인생 2막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그동안 보면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가서 건강을 그렇게 안 돌봤는데 이번에 아프고 나서 몸이 참 건강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함을 느꼈어요. 그 이제 건강을 잘 챙겨라. 건강한 몸으로 좀 취미생활도 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살 계획입니다. 중식 요리사로 평생 무거운 철팬을 다뤄온 이영호 씨. 팔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는데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요리는 당연히 할 수 없었죠. 목 디스크에 팔이 안 올라가서 목이 아파서 와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목 디스크예요. 힘을 많이 쓰는 일이 되노니까 뭐 들락하면은 그 힘을 갖다가 이제 못 쓰니까 그게 최고 불편한 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픈 게 이제 뭐 통증이 오니까 목에 통증이 많이 와요. 예 목이 잠을 못 자도.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고 막 그런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좋아했고 특히 아내와 함께 등산을 즐겨했다는 이영호 씨. 팔 통증 탓에 산길을 걷는 것도 이젠 쉽지 않답니다. 그런 남편을 지켜보는 아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한데요. 평소에 워낙 건강하던 남편이 밤잠 못 이룰 만큼 통증에 시달리는 모습이 낯설기만 합니다. 평소에는 운동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하다가 팔 못 쓴다니까 깜짝 놀랐죠. 우리 한 게 그냥 아픕니다 그냥 목 뒤에가 오고 그러니까 이게 비계를 비고 자도 한 자세로 오래 가지를 못하니까 자꾸
자리를 이동해야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지. 정밀 검사를 시행합니다. 통증의 원인은 목 디스크였는데요. 척추는 뼈와 뼈 사이의 충격을 완화하는 말랑말랑한 디스크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게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거죠. 밤에 주무실 때도 잠을 못 주무실 정도. 예,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힘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것 같으세요? 뭐 이렇게 젓가락질하거나 물건을 잡거나 뭐 비틀거나 하는 일도 있고. 비틀 정도는 아니고 이 잡으려고 하면 힘이 안 들어가요. 힘이 안 들어가요. 힘이 안 꾹 눌러볼게요. 버텨보세요. 오른쪽 버텨보세요. 네. 이쪽은 힘이 전혀 안 들어가네요. 팔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시술로 병변의 붓기와 염증을 잡을 치료의 골든 타임입니다. 저희가 이 체크하는 것 중에 본인이 느끼기에 통증의 그 최고 수치를 10으로 하고 했을 때 그 어느 정도 됩니까? 여쭤보는 게 있는데요. 이분은 7 내지 8이라고 하셨거든요. 7 내지 8이면 사실 본인이 느끼는 통증은 아주 굉장히 극심한 통증입니다. 그리고 근력을 평가할 때 이 팔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거의 지금 5 중에 한 2, 3 정도로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통증과 현장 근력 저하가 있어서 좀 급성기에 지금 빨리 좀 치료를 해야 되는 상태죠. 신경성형술을 시행합니다. 카테터라는 가느다란 관을 병변으로 삽입하는데요. 그리고 신경 주위로 약물을 주입해 염증과 부종을 줄이는 시술 방법입니다. 이영호 씨는 병변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자, 턱을 당기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확 돌려. 이쪽으로 확 턱을 당겨야 돼요. 협착증이 5번, 6번, 7번 사이에 있는데 그거를 지금 지나쳐 가야 돼서 목 주변으로 중요한 신경이 많이 지나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변에 도달한 뒤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일단 급성기의 통증이 사라지시면 그 다음부터는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 경감이 돼야 병원에 오셔서 물리치료도 하시고 견인치료도 하시고 일상생활도 영위를 할 수가 있고요. 내일 아침에 그 카테터 거치된 그 위치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약물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경과를 보면서 통증이 감소가 되어 가는 양상이고 근력이 조금씩 좋아지는 상황이면 주사 치료를 일주 간격으로 2회, 3회 정도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좀 몸이 좀 좋아지면 일도 좀 줄여야 되고 몸 관리를 갖다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내 몸이 아파 놓으니까 이제 소중한 걸 알겠습니다. 예. 목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지 이제 몸은 좀 아침에 일어나면 목 운동부터 좀 하고 어깨 운동 좀 하고 이 아프니까 내 몸이 소중한 걸 알겠더라고요. 이제. 칠 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두통이 있었던 차명석 씨. 한 번 증상이 오면 3, 4일 동안 심하게 아팠는데요. 두통과 함께 속이 메스꺼워 모든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는 두통에 그리고 눈 떨림 그리고 속이 많이 메스꺼웠어요. 목 쪽으로는 전혀 통증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여기 시술 받기 한 2주 전 그때부터는 목이 아픈 게 아니고 목이 좀 뜨겁다, 열이 난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녁만 되면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닌지 긴장했는데요. 그 원인은 의외로 목 디스크였습니다. 엑스레이, CT, MRI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이분처럼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1번, 2번, 2번, 3번에 병이 생긴다고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번, 2번 사이 디스크도 없죠. 2, 3번 사이는 뭐 운동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4, 5, 6, 7 이쪽에서 사실은 디스크에 의한 아니면 신경구멍 협착증에 의한 병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1, 2, 3번에서는 뭐 병이 생기겠나?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두통이 생기고 눈까지 아픈 거를 이게 경추성 두통이라는 용어가 있긴 한데 이 두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눈이 특별히 아픈 뭐 군집선 두통, 욱신거리는 한쪽에 욱신거리는 편두통, 또 하나는 긴장성 두통이라고 목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건 양쪽으로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별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하는데 조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걸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두통의 원인을 알지 못해 신경과 내과, 신경외과 등을 전전했는데요. 잘 생기지 않는 부위다 보니 병을 진단하는 데만 7년이란 세월이 걸린 겁니다. 좀 이 통증이나 이런 건 좀 많이 가라앉은 상태 지속이 되고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네, 이 통증 전혀 없어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그 전형적인 후두신경통으로 인한 경추성 두통이었고 이거는 몇 번을 치료하면 완치가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죄송하지만 완치보다는 본인이 아시잖아요. 아 이거 좀 이상하다. 넘어갈 것 같은 통증이 있고 어휴 이거 좀 이상한데 싶으면 와서 2번 원인인 경추 1번, 2번 아니고 2, 3번 옆으로 하던 비교적으로 우리 간단하게 했던 거 있죠? 간단하게 2번, 3번 요 치료만 앞으로 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건 놔뒀다간 또 옛날처럼 아플 것 같다는 그 불길한 예감이 드시면 오셔서 치료하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도 진짜 아유, 선생님, 진짜. 주요 병변은 신경성형술을 통해 치료해 두통과 어지럼증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목은 일상에서 관리가 중요한 부위잖아요. 이 도수 치료를 통해 뭉친 근육을 풀고 틀어진 구조를 바로잡아 통증의 재발을 낮춰줄 겁니다. 통증 때문에 이제 뭐 근육에서나 관절에서 오는 통증들은 이런 치료를 통해서 움직임을 좀 개선해 주고요. 그리고 움직임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통증도 완화하는 그런 반응을 또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증상의 원인이 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텔레비전도 끄고 생활했는데 지금은 편하게 드라마도 볼 수 있습니다. 일상이 한결 가벼워졌죠. 원인을 찾아야 돼요, 어디가 아프면. 원인을 못 찾고 이렇게 헤매다 보면 병은 더 악화되고 그리고 자기 이제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이 있는 거예요.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어디가 아프면 손이 아프면 손만 볼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봐야겠구나. 예를 들어서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원인 또 찾고 빨리빨리 낫겠죠. 지속되는 통증, 무작정 참다 보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술로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요.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건강한 내일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척추 질환이 유전이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유전됩니다. 유전된다는 것은 해부학적인 구조는 유전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뭐 이렇게 척추 분리증이라든가 뭐 이 유전적으로 조금 문제 있는 경우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유전은 자세의 유전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고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자기 가족, 특히 엄마 아빠인데 엄마 아빠의 자세가 안 좋으면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세의 유전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자세의 유전을 막기 위해서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생활 태도를 취하시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폰을 원리하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 목이 아프다, 이렇게 담이 걸린 것 같이 하시면 일단 폰을 2주 동안만 꼭 쓸 때를 필요할 때를 제어하고는 폰을 놓으세요. 폰을 놓으시고 바른 자세로 생활을 하시면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급성기에 통증이 심하고 팔도 저리고 한데 병원을 안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급성기의 1, 2주가 평생을 저하합니다. 이걸 방치하고 놔두면 향후 10년, 20년 거의 평생을 목질환, 허리질환으로 계속 후유증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기에는 꼭 병원을 찾아서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서 치료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